오늘은 여러분들한테 3억 이하의 아파트 분양 물량을 소개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 가격이 상승을 하면서 이제 높은 분양가 때문에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데, 오늘 분양 물량은 3억대 이하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6.17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서 지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그런 시기입니다. 제가 느끼는 것은, 제가 이때까지 오랜 기간을 부동산을 접하면서 이러한 강력한 규제 정책이 나왔을 때는 청약 경쟁률도 다소 현저히 떨어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느끼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기회들을 잘 활용을 해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잡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너무나 부정적인 생각들만 많이 갖지 마시고, 좀 긍정적인 생각들도 하시면서 나오는 분양 물량들을 검토하셔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맞는 그런 실거주 여건이 강한 그런 아파트들을 관심 있게 보시고 청약 신청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덕계역 금강 펜테리움 센트럴파크는 어떨까라는 주제로 제가 영상을 좀 다루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덕계역에서 분양을 하는 이 회천 신도시의 금강 펜테리움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도움이 될 것으로 이제 생각이 됩니다. 우선 사업 개요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간단히만 보시면 사업명은 양주 회천 신도시 금강 펜테리움 덕계역 센트럴파크입니다. 그리고 규모는 지하 1층부터 지상 29층으로 이제 구성이 된 아파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5구제곱미터로 소형평형, 중소형평형의 아파트로 이제 구성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거주의 기반을 강하게 두신 분들한테는 좋은 아파트가 될 것으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입지 분석을 간단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덕계역이 있는데요. 덕계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대박 노블랜드에서 분양을 했죠. 대박 노블랜드의 위치는 이 상업시설을 지나면 바로 초역세권에 있는 여기 위치였습니다. 여기가 대박 노블랜드였는데 처음에 하는 회천 신도시 분양 물량이었기 때문에 신도시의 첫 분양 물량은 언제나 분양가가 높다고 얘기를 하지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끌지 않기 때문에 제가 이 분양 물량은 그때 당시에 그래도 조심스럽게 추천을 했었습니다. 지금 이제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덕계역하고의 거리는 있습니다. 거리는 있지만은 이 금강 펜테리움의 장점은 인근에 바로 중학교가 있고, 그리고 초등학교와 유치원이 이제 신설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회천 신도시에서 학세권의 입지를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이 회천 신도시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그리고 양주라고 하는 지역 자체가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을 갖는 그런 핵심적인 입지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이 안에서, 신도시 안에서 본다면 그래도 초등학교와 중학교가 인접해 있는 그런 입지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보여지고, 단점적인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주변에 편의시설들이 그렇게 많이 혼재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옥정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그 회천 신도시보다 규모가 크기 때문에 그래도 편의시설이나 뭐 호수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지만, 이 회천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길게 부정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단지 배치라든가 아니면은 이 신도시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쾌적성 여부를 극대화해서 구성을 했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이제 공존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덕계역에서 중요한 것이 이 덕정역입니다. 이 덕정역 같은 경우에는 GTX가 이제 신호선이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덕정역에서 이제 청량리라든가 삼성역 같은 핵심 업무지구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GTX는 굉장히 먼 역입니다. 하지만은 그만큼 파급력이 클 것으로 제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GTX 자체가. 그리고 향후에 그런 개발 계획이 되어 있는 GTX 노선하고의 거리가 인근거리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장점적인 부분이라고 보여집니다.
조감도를 간단히만 보신다면은 이제 모두 판상형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타워형 구조가 없는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런 채광에 대한 효과, 환풍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큰 것으로 보여지고,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평면 설계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따가 평면 설계를 볼 거지만 최근에는 민영 아파트 같은 경우에, 민영 건설사 같은 경우에 5구 타입으로만 이렇게 구성하는 것은 그렇게 극히 드뭅니다. 제가 생각해도 5구 타입으로만 된 게 언제 분양을 했는지 잘 기억이 나지가 않아요. 그만큼 5구 타입으로만 이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신혼부부라든가 세대 구성원이 작으신 분들한테는 관심을 끌 것으로 보입니다. 단지 배치도를 이제 계속해서 보시게 된다면 일단은 5구 타입으로 모두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총 세대수는 935세대입니다. 물론 1000세대가 되지는 않지만 세대수가 아주 작은 편은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적정 세대수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단지 배치도에서 보면은 다 모두 판상형 구조이기 때문에 잘 배치는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조망이 이렇게 가리거나 하는 곳들은 많이 없어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모두 전면동이나 뭐 측면동 같은 경우에도 조망권들이 다 확보가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단지 배치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판상형 구조이면서 잘 배치가 되어 있고 이제 녹지 공간들도 잘 구성이 된 것으로 이제 보여집니다. 평면도를 계속해서 살펴보신다면은 5구 A 평면도를 보시겠습니다. 4가지 타입으로 5구 타입으로만 되어 있고요. 가장 세대수가 많은 681세대의 5구 A 타입입니다. 지금 보면은 이렇게 4베이로 되어 있고요. 이제 5구 타입을 봤을 때 가장 중요시하게 보는 게 뭐냐면 이제 4베이냐 3베이냐 라는 것을 이제 중점적으로 보는데 이 4베이로 구성이 잘 되어 있는 모습이고, 그리고 5구 타입에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이제 파우더룸과 드레스룸이 잘 구비가 되어 있고 그 적정 규모가 되어 있는지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보실 때 한쪽 면만 있느냐, 아니면 이렇게 기역자로 되어 있느냐, 아니면 양쪽으로 다 디귿자형으로 되어 있느냐를 보셔야 되는데, 이 금강 펜테리움의 5구 A 타입 같은 경우에는 디귿자로 굉장히 드레스룸이 넓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파우더룸도 잘 구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방창도 이렇게 거실하고 마통풍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환기 시설이 우수할 것으로 보여요. 제가 봤을 때 이제 다용도실도 보기보다는 넓게 빠진 것 같습니다. 빠진 것 같고, 이제 팬트리 공간이 없다는 것은 좀 단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보실 평면은 5구 B타입입니다. 87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도 이제 4베이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혁신 평면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제 침실 1이 있는 공간을 보시면은 이제 드레스룸이 굉장히 넓게 이렇게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부적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추가 공간들이 있는 것들로 보이기 때문에 장점적으로 보여지고, 주방 공간도 봤을 때 그렇게 아주 좁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그래서 청약에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뭐 사이버 모델 하우스라든가 아니면 직접 가셔가지고 좀 확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현관에서 진입했을 때 팬트리 공간이 없고 여기도 이제 방이 알파룸까지 있었으면 좋았을 건데 5구 타입이기 때문에 알파룸 이제 대체적으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팬트리 공간이 없지만 그래도 드레스룸 공간이라든가 이런 추가 공간들이 있다는 것, 서비스 면적 공간들이 있다는 것이 좀 장점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5구 C타입의 평면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81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좀 전에 봤던 B타입하고 그렇게 큰 구조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좀 전에 봤던 B타입은 이렇게 현관에서 진입을 했는데 이 측면 쪽에서 현관을 진입하는 거 빼고 제가 봤을 때 뭐 크게 뭐 틀린 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4베이 형식으로 잘 구성이 된 평면이에요. 그래서 그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구조 자체를 굉장히 잘 뽑습니다. 그리고 저도 이제 여러 군데의 신도시들의 금강 펜테리움의 모델하우스를 가봤지만 금강의 펜테리움의 모델하우스를 가면 좀 놀랄 때가 많아요. 좀 평면을 혁신 평면으로 잘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C타입도 5구 타입 치고는 굉장히 잘 뽑은 평면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계속해서 금강 펜테리움의 5구 D타입의 평면도를 보시겠는데요. 86세대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A타입이 이제 많은 세대를 구성하고 있고 나머지는 이제 80여 세대로 구성이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도 이제 4베이로 구성이 되어 있고,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이제 방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침실이 4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약간 이 구조가 조금 생소하긴 합니다. 원래는 방이 침실 이 3이 있고 이 침실 4에 있는 부분이 이제 이 주방 쪽 에 있어가지고 알파룸을 구성하는데 이제 측면 쪽으로 구성이 된 모습이에요. 그리고 여기에 좀 세부적인 공간이 또 추가로 있고 창이 이렇게 양쪽으로 나 있는 모습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방이 4개이기 때문에 장점적인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이 평면 같은 경우에. 그리고 드레스룸 역시도 여타 앞서 보신 평면들보다는 드레스룸이 작죠. 왜냐면 방 하나를 추가로 뺐기 때문에 드레스룸의 공간이 작지만은 그래도 드레스룸이 잘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파우더룸도 잘 구비가 된 모습입니다. 주방창도 잘 나 있기 때문에 이제 판상형 구조의 장점인 이제 통풍과 환기가 잘 될 것으로 보이고요. 여기서 단점적인 부분은 이제 디귿자 식탁 부분의 이쪽 부분이 이제 싱크대 상판 부분이 조금 작은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좀 작아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약간 단점으로 보이긴 합니다.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 5구 타입의 팬트리가 없다는 거 빼고는 그래도 굉장히 잘 뽑은 평면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덕계역 금강 펜테리움 같은 경우에는 모든 평면이 굉장히 잘 뽑아진 평면이라고 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1순위 청약 자격 조건하고 당첨자 선정 방식을 이제 보시게 된다면 1순위 청약 자격 조건은 이제 12개월 동안 청약 통장에 가입을 하고 있으면 되고 그리고 해당 예치금을 충족하면 됩니다. 전용 8호제곱미터 이하이기 때문에 경기도 200만원, 서울 300만원, 인천 250만원의 예치금이 미리 납입이 되어 있어야 되고요.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하는 30%에게 우선권을 주고요. 그리고 경기도 6개월 이상자에게 거주 20% 그리고 수도권에 50%를 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양주시에 1년 이상 거주를 했다면 30% 우선 배정을 받고 떨어지면은 두 번째 경기도의 20%와 같이 경합을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수도권과 같이 수도권 50%와 경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양주시 당해지역이라 그러죠. 당해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으면 세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당첨 기회를. 그래서 아파트 청약을 했을 때 이 세 번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당해에 거주하고 있는 우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것이 어떤 지역은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 100%, 뭐 수원에 살고 있는 사람 100% 이렇게 나누어서 당첨자를 선정하지만 이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대규모 택지 개발에 따른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경기도권 같은 경우에는 당해 30%, 경기도 그 이외의 지역 20%, 수도권 50%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분양 물량을 봤을 때 대규모의 뭐 신도시다, 택지개발 지구다 그러면 내가 수도권에 거주를 해도 당첨 확률이 있구나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당첨자를 선정하는 방법은 가점제 40%, 추첨제 60%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조정 대상 지역으로 양주도 묶였지만 이제 6.17 부동산 대책의 청약에 대한 조건은 규제를 피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첨제 물량이 많기 때문에 이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덕계역의 금강 센테리움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분양 일정을 간단히만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7일에 특별 공급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찍는 시간이 7월 7일 새벽 2시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빨리 찍고 업로드를 해야 할 것 같은데 원래는 이 영상을 찍을 계획은 없었는데 그래도 이 물량을 다뤄줬으면 하는 분들이 있어서 제 의견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판단에서 그래도 제가 이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그리고 8일 내일 이제 1순위 청약이 있고 그리고 9일에 2순위 청약이 있습니다. 당첨자 발표일은 15일에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 특별 공급이나 1순위 청약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덕계역 금강 펜테리움의 센트럴 파크의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고 제 생각을 조심스럽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구 타입으로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5구 A 타입이 이제 681세대로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모든 분양가는 3억을 넘지 않습니다. 3억 이하의 분양가로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층부터 19층의 기준층을 제가 가져온 자료고요. 2억 9천만 원 선, 그러니까 3억이 좀 안 되는 선에 분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분양을 한 분양 물량들을 보게 된다면 대박 노블랜드가 있는데요. 그 대박 노블랜드하고 비교를 한다면 평당 분양가가 1200만 원 선이 조금 넘습니다. 이 덕계역 금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앞서 분양한 분양가보다는 가격이 높습니다. 이 부분은 대부분이 이렇게 앞서서 분양한 분양 가격보다는 높게 책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분양가를 본다면 앞서의 분양가와 비교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추첨제가 이제 60%가 있다는 겁니다. 60%. 이제 향후에는 이런 추첨제의 물량들이 줄어들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의 평면이 좋죠. 그리고 역하고의 거리가 조금 있기는 있지만 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아주 거리가 먼 1km를 넘는 그런 거리에 입지한 아파트는 아닙니다. 그리고 초등학교가 신설 예정이고 그리고 중학교가 인근에 있기 때문에 실거주 기반의 분들 그리고 만약에 신혼부부라든가 그리고 추첨제의 60%의 물량을 노리시는 분들 가점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이 물량을 관심 있게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다만 가점이 높으신 분들은 이 분양 물량에 청약을 하는 것을 저는 이제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가점이 높다는 것은 50점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55점대를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이 분양 물량을 패스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지만은 그런 분들 중에 가격이 지금 1200선이니까는 이 양주 회천 신도시, 옥정 신도시에서 보면 비싸다고 말씀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인 신도시와 비교를 한다면 24평형의 3억 이하의 아파트 가격입니다. 그럼 상대적으로 저렴하거든요. 그리고 향후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과연 향후에 공급하는 신도시들에서 이러한 좋은 평면을 가지고 3억 이하의 아파트 분양가가 과연 나올 것인가? 저는 장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구독자분들 중에 이 양주라고 하는 곳에 실거주 기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가점이 낮아서 60%의 추첨제 물량에 도전을 하고 싶으신 분들 그리고 분양가 자체가 혁신 평면인데도 불구하고 3억 이하이기 때문에 3억이 채 넘지 않기 때문에 여타 신도시하고 비교를 했을 때는 그래도 가격이 저렴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향후에 나올 신도시들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혁신 평면에 3억 원 이하의 아파트가 공급될 것으로 보이지는 않아요. 제가 봤을 때 조심스럽게 예측을 해본다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여건이나 조건이 되시는 분들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보시고 어설프게 그냥 투자를 해가지고 내가 이거를 사겠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 공격적으로 투자를 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으로 묶였고 그리고 신도시이기 때문에 많은 규제 사항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청약을 해서 좋은 아파트 물량에 보다 더 좋은 입지가 좋은 아파트 분양 물량을 노리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가점이 많으신 분들은 그리고 50점대가 넘어가시는 분들은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제 영상을 보시고 잘 고민해 보시고 항상 제가 얘기한 것처럼 제 의견을 참고하시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플러스 시켜 가지고 좋은 선택을 하시면 좋겠고 제가 이제 오랫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느꼈던 것은 이런 6.17 부동산 대책처럼 강한 규제가 나왔을 때는 청약 경쟁률이 다소 떨어지는 현상을 보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났을 때는 이런 6.17 부동산 대책이나 다른 부동산 대책에 내성이 생기면서 또다시 그때 그렇게 규제가 좀 심했을 때 내가 아파트 청약을 했었어야 되는데 내가 실거주니까 이런 후회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이제 면밀하게 검토를 한번 해보시고 잘 생각을 정리하셔서 오늘 청약을 하시는데 특별공급 하시는 분들은 잘 고민을 해보시고 특별공급 같은 경우에는 소중한 기회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중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영상을 믿고 봐주셔서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아주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